영하 15도. 오늘날 저희에게 이 숫자는 창문 너머로 구경하는 풍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면 숨이 하얘지고 코끝이 찡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난방이 되는 실내이기 때문이지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실내 온도와 바닥 온도가 정해지고 따뜻함은 마치 늘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 조선의 영하 15도는 그런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추위는 집 안으로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하루와 숨결을 조용히 가져가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듯 조선의 겨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물음에 기특한 의지나 정신력만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겨울은 마음만으로 견디기엔 너무 잔인했고 무엇보다도 같은 눈 아래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겨울이 풍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겨울이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하 15도라도 버틸 수 있는 바닥이 다르면 겨울의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 시절 겨울이 왜 그렇게까지 혹독했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무렵의 조선은 기후가 오랫동안 흔들리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길어지고 봄이 늦어지기 쉬운 흐름 속에서 한 해 농사가 조금만 어긋나도 곧장 저장고가 흔들렸지요. 한 번의 흉작은 배가 조금 고픈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까지 이어지는 불안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단지 춥다는 말로 설명되기보다 버틸 자원이 남아있는가로 판단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손 놓고 떨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겨울 생존은 아주 현실적인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방이 약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이었지요. 그러니 가장 먼저 싸움이 벌어진 곳은 불길이 아니라 바람길이었습니다. 문틈과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는 일이야말로 겨울을 맞는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창호지는 얇지만 겹쳐 바르면 공기층이 생기며 바람을 누그러뜨립니다. 문틈은 그대로 두면 바람길이 되니 집이나 천 조각을 끼워 틈을 메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 헝겊을 늘어뜨려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힘이 없다면 작은 온기를 더 작게 모아 체감으로 키우는 지혜였지요. 결국 조선의 겨울은 따뜻하게 살기보다 덜 차갑게 견디기에 가까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겨울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온돌입니다. 온돌은 부엌의 아궁이에서 피운 불의 열기와 연기가 방바닥 아래 길을 지나 구들장을 달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난방이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니 이만한 발명도 드물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온돌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연료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땔감이었습니다. 또 하나, 온돌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온돌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은 방마다 온돌이 깔리고 불을 뗄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난한 집에서는 방 전체가 아니라 한쪽만 겨우 데우는 쪽구들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불을 오래 떼지 못하니 바닥은 금세 식고 새벽이면 냉기가 다시 등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러니 같은 나라, 같은 겨울, 같은 영하 15도라도 누군가는 풍경을 보았고 누군가는 생존선을 보았습니다. 쪽구들이 있는 방에서 겨울밤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가장 약하니 대개는 아이나 노인을 따뜻한 쪽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바깥쪽을 둘러앉아 사람 몸으로 찬 공기를 막아냅니다. 이불이 넉넉하지 않으면 서로 바짝붙어 숨의 온도로 버팁니다. 이는 가난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혹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치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측정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숨을 들이마시면 속까지 얼어붙는 날이고 오늘은 발바닥이 불에 닿아도 금방 식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날을 통과할 바닥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았습니다. 땔감은 겨울 생존의 또 다른 계급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온돌도 꺼지고 온돌이 꺼지면 바닥은 돌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두려 했지요. 그러나 장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면 장작도 부족해지고 부족해지면 선택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불을 줄이고 밤에만 집중하기도 했고 아궁이에 넣을 것이 모자라면 낡은 나무 도구나 부러진 가구까지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의 잔인함은 오늘 밤을 살기 위해 내일의 삶을 깎아먹는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농기구를 태우면 봄 농사가 흔들리고 봄이 흔들리면 다음 겨울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겨울의 불씨는 단지 불이 아니라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살리는 일은 내일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일이었지요. 겨울을 버티는 또 하나의 축은 난방만이 아니라 저장입니다. 조선의 농가에게 겨울은 얼마나 추운가 보다 얼마나 남았는가로 측정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곡식은 광으로, 항아리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김치는 장독대에서 눈을 맞으며 봄까지 버티고 말린 나물과 곡물은 겨울 식탁을 떠받칩니다. 그러나 흉년이 겹치면 저장고는 너무 빠르게 빕니다. 밥은 죽이 되고 죽은 점점 묽어집니다. 처음에는 2끼를 1끼로 줄이고 다음에는 1끼를 반 그릇으로 줄입니다. 그 과정에서 겨울은 숫자가 됩니다.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 남은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의 손발이 차가워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겨울은 이렇게 그릇의 얕아짐으로도 빈 항아리의 수로도 측정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한파는 배고픔과 추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재난은 대개 묶음으로 오지요. 겨울이 길어질수록 가축은 약해지고 병이 돌기 쉬웠습니다. 소가 쓰러지면 논을 갈 힘이 사라지고 봄 농사는 곧바로 위태로워집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전염병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영양이 떨어진 몸은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같은 병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며칠 앓고 지나가지만 어떤 집에서는 그것이 곧 생존선이 되었습니다. 난방과 음식, 그리고 치료를 받을 여건의 차이가 겨울의 결과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겨울은 날씨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의 겨울은 온돌방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계절이었고 어떤 집의 겨울은 집 안에서조차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가진 이의 겨울은 얼어 죽을까 보다 지를까가 두려운 계절이 될 때도 있었고 가지지 못한 이의 겨울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두려운 계절이 되곤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2개의 겨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완전히 혼자 버티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때로 무너지지만 때로는 붕괴를 늦추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집이 무너지면 노동력이 사라지고 노동력이 사라지면 다음 해 농사가 줄고 농사가 줄면 다음 겨울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마을은 때때로 불씨를 나누고 음식을 얇게 나누며 다음 붕괴를 늦추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미담만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나눈다는 것은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었던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온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온돌은 단지 편안함의 기술이 아니라 겨울에 사람이 사람으로 남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화려한 곳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겨울을 건너기 위해 불과 집을 다루던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생활의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밟는 따뜻한 바닥은 어느 날 갑자기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겨울을 통과하며 조금씩 다듬어진 생존의 축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축적조차도 연료와 저장과 분배 앞에서는 계급을 드러냈습니다. 기술이 공평해 보일수록 그 기술을 돌릴 조건이 불공평하면 결과는 더 갈립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들은 영하 15도를 참는 마음만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막는 방식으로, 열을 붙잡는 구조로, 불씨를 살리는 습관으로, 저장을 설계하는 일련으로,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가 붕괴를 늦추는 선택으로 버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겨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겨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바닥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따뜻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바닥에 온기는 이름 없는 아궁이의 작은 불씨와 겨울을 건너던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따뜻하게 준비하는 데 큰 힘이